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희재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12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여야가 갑자기 국정조사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변희재 대표님 잘 지내셨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주말에 촛불 집회 나가셨나요? 나갔습니다. 네. 저도 똑같이 이제 촛불 지점에다가 태극기 부스를 치고 네네네. 윤석열 퇴진 우리는 미니 보수 집회를 따로 한 거죠. 네네. 한 몇만 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다 서로 기준이 다른데 네네. 제가 이제 2016년 박 대통령 탄핵 때 태극기 집회도 제가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때 제가 세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남대문부터 저쪽 시청까지 꽉 차버리기 때문에 네네. 10만 명 한 플러스 알파 정도로 저는 10만 명 보고요. 플러스 예. 알파. 네, 주최 측은 40만 명 얘기하고 있고 경찰은 3만 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차이 나는. 언론도 사실 그런 걸 이렇게 칸을 이렇게 쳐가지고 예. 숫자를 원래 이렇게 기준이 있나요? 면적으로 하는 게 있죠. 면적 네네. 같은 것들. 근데 이게 좀 힘든 게 네. 구석구석 이 새끼들에 또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까지 더 포함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뭐 흔히 하는 말로 연인원 예. 왔다가 가신 분들도 예.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자,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이 국정조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국정조사가 갑자기 합의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절대 안 받을 것처럼 하다가 이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다시 엎었어요. 다시 엎었죠. 예, 대검찰청은 받아줄 수 없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걸 처음부터 엎으려고 합의한 거가 아닌가 그 생각도 문득 들고 네네. 너무 빨리 합의가 됐거든요. 그 안 한다고 떠든 거에 비해서는. 물론 이제 그 그렇죠. 상황에서 유족들이 이제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엄청난 변수가 있었지만 네네네. 그래도 이 받는 과정에서 너무 갑자기 확 바뀌어서 네. 어제 그러니까 저 민주당에서 저 농성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네네네. 국정조사 받으라고. 네네네. 농성을 안 풀었대요. 다음날 네네. 엎을지 몰라가지고. 근데 아니나 될까 다음날 엎어버렸거든요. 네네. 자,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협의했냐? 그래서 협의했다. 네네. 그럼 대통령실과 협의가 됐는데 둘이 얼마나 그 폼 잡고 발표했습니까? 양당 원내대표와. 예. 그 홍준표 저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경륜이 이제 우러나는 합의다. 네. 그렇게 서로 자화자찬하더니 네네. 다음날 대검찰청 포함됐다고 그거 핑계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여당이 다 빠지고 보이콧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실하고는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법무부나 검찰청하고도 합의를 봐야지 여당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됩니까? 그거에 이제 이번 주에 좀 취재 같은 것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바로 이제 엎어버려서 그런데 네. 그것도 이제 갑자기 초선 의원 한 명이 네. 이거 못 받겠다 소리 질렀는데 그 초선 의원 말대로 엎어졌다는 얘기는 유추해 보면은 대통령이 원래 초선 의원한테 전화를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중진한테 전화하면은 자꾸 쓴소리 하니까 초선은 그냥 전화하면은 성은이 뭐 망극합니다 하고 들으니까 초선 의원이 아마 대통령 전화 받고 엎어버리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러면은 주호영 대표는 대통령과 협의를 마쳤다는데 그때 그 정도는 얘기 안 했겠어요? 대검찰청. 네. 왜냐하면 그 사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실 경호처하고 비서실하고 법무부가 핵심이었는데 네네. 사실 민주당이 다 양보해줬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이 많았어요. 네, 다 양보해줬어요. 특히 그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이 당일날 사고가 난 이후에 행안부와 통화하고 경찰청과 통화하고 그다음 대통령 지시가 내려가고 한 주요 기관인데 대통령 비서실을 뺀다면은 이게 안고 빠진 그리고 찐빵. 이제 사실은 저 대통령 경호 문제 때문에 이게 터진 게 아니라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 경호처도 조사해야 되는데 두 개를 빼주고 음. 법무부도 빼주고 하나 마다된 게 대검찰청인데 네. 그거 당연히 보고가 됐다고 봐요 저는 대통령한테. 그래서 야 대검찰 정도는 해주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다음날 엎어버렸다 대검찰청으로. 네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는 이제 한동훈 장관 쪽이 어마어마하게 반발했다거나 야. 대검찰청과 한동훈 장관이 어마어마하게 반발해서 엎었다던가 그게 아니라 좀 더 생각을 하면은 대충 합의해주고 뭐 하나 핑계대고 한번 엎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합의도 너무 쉽게 했고 없는 것도 너무 쉽게 엎었다는 말이에요. 네. 일단은 합의되는 과정에서 유족들의 언론 인터뷰라든가 좀 이 한 맺힌 목소리 그런 부분들이 공감대를 얻어냈다. 이거는 뭐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동의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죠.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유족들을 초청해서 네네.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헛소리했지만 뭐 네네. 이분들이 유족 대표하지 않는다는 헛소리했지만은 그 어쨌든 그 중진 정도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면은 이 정도 유족의 이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빨리 이제 협의가 좀 된 거에서는 유족들이 드디어 모이기 시작하고 목소리를 낸 부분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한 것 치고는 또 너무 빨리 엎었다는 거죠. 음. 이제 원래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증인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싸움 증인 가지고 벌여서 싸우죠. 실제로 엎어져요. 증인 가지고. 네네네. 세월호 국정조사가 원래 첫 번째 그것 때문에 엎어졌거든요. 증인 문제로. 네네네. 근데 이번 국정조사는 천공이라는 핵폭탄이 걸려 있거든요. 네네. 민주당에 있는 거 국정조사 위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장외 인사는 무조건 천공을 해야 된다. 네네. 천공 가지고 어차피 엎어질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천공까지 가기 전에 대검찰청 문제로 엎어졌다는 얘기는 정부 여당은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할 생각도 없고 네. 하더라도 방해를 하든지 아니면 핑계대고 판 깨고 나오든지 뭐 그런 정도 생각한 게 아니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국정조사를 보통 이야기할 때 여야가 같이 하면은 여당이 있기 때문에 정부 쪽 사람들 증인을 부른다거나 자료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이하다라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쪽 입장에서는 여당이 들어오면 오히려 국정조사를 방해 놓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님은 그러면 후자 쪽에 생각이 계신 거네요? 근데 이게 뭐 정권이나 여러 가지 성격 따라 다른데 네. 사실은 이 정권은 무슨 뭘 청문회를 하든 대정부 질의를 하든 모조리 거짓말을 해. 정말 전 정권 처음 봤는데 네네.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 맞지만 막 대놓고 거짓말하는. 뭐 대표적으로 저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 집에 무슨 뭐 첨단 벙커 시스템 있다는 거 뭐 명백한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없이.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빠진 상태에서 야당만 한다 그러면은 이 정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나와서 대놓고 거짓말하든지 답변하든지 자료 요청 안 하든지 아니 그래서 합의를 해놓고 엎을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의심도 좀 들 정도. 그런 의도성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정권의 특성인데 이 정권은 여당이 안 끼면요 아마 이 정부 인사들이나 이런 경찰 인사, 검찰 인사 나와가지고 그냥 막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야당만이 했을 때는 증인 채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참고인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또 뭐 대상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또 마음대로 해서 뭐 원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저도 뭐냐 막 국정감사 때 저 증인도 나가보고 증인으로 나가보셨어요? 여러 번 나가보고 제가 또 기획해서 국회의원 같이 지금 해보고 했었는데 아니 증인이라는 게 온갖 핑계대고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야당끼리만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 진단서를 끊든 해외를 나가든 안 나와버리는 수가 있고 여당이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내고 이제 되게 이건 정부 인사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파행은 불가피할 건데 그렇다고 뭐 여당이 저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국민의 호소하고 유족들의 목소리 들어서 돌파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단 다시 돌아가서 합의되기 전부터 상황부터 다시 우리가 챙겨볼게요. 야당, 민주당 일부에서 예산안과 딜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좀 비판적인 이야기가 아니 보인 게 아니라 그렇게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불안정한 게 그건데 지금 법을 통과를 안 시키고 원래 국정조사 법안 통과시켜야 되는데 예산안이 12월 2일까지 통과시켜야 돼 있죠. 그렇죠. 네. 그거부터 통과시킨 다음에 통과시키겠다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월 2일 날 예산안 처리해버리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 특별법 가지고 여당이 계속해서 조건부 문제를 자꾸 태클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엎었다 뒤집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시간 때우기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벌써 이제 이렇게 조짐이 보이는 거죠. 대검찰청 문제로 하고 이제 나중에 결국 증인 가지고 무진장 엎어지게 돼 있는데 이거는 보나마나 증인 가지고 없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고 현재 상황에서는 대검찰청 예를 들면 지금 대검찰청을 빼자는 이유가 대검찰청의 마약 수사 방식과 경찰이 달랐기 때문에 대검찰청은 별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으면 국정조사를 해봐야 별 나올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받아주면 되거든. 그럼 받아주면 되는 거죠. 나와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뺀다는 얘기는 대검찰청이 생각보다 깊이 개입했던지 아니면 그냥 이 핑계 대고 이제 엎기 시작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밖에 되겠습니까? 순수히 국정조사에 합의해 준 게 의심스럽다 이런 이야기네요. 거죠. 너무 빨리 합의했고 너무 빨리 엎었고. 그 예산안은 이거 연계를 시켰는데 이거 되게 잘못된 게 원래 국회의 제1 기능이 예산안 심사예요. 그렇죠. 예산안 이런 식으로 통과시켜 주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라는 게 왕조 시대 때 영국에서 국회라는 게 만들어진 이유가 왕이 지 마음대로 돈 쓰니까 그거 감시한다고 만들어진 국회인데 맞습니다. 예산안을 합의한다고 합의하면 어떡합니까?
예산안 그건 철저하게 심사해서 뺄 거 빼고 넣고 넣어야 되는데 그건 이미 합의를 전제로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수업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대 3대 혁명, 영국 혁명,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전쟁 세 개 다 결국은 예산 문제였다. 귀족들한테 세금 어떻게 거둘 것인가. 그다음에 그 미국 독립전쟁 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 없이 과세 없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임무가 과세하는 것, 예산안 편성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중요한 예산안을 야당이 그냥 쉽게 너무 던져준 것 같다. 이제 그런 비판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 이면에는 이건 뭐 우려입니다. 제 개인적인 우려였습니다. 지역구 예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사실은 다수당 입장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영향력이 크죠, 소수여당보다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자기들 지역구 예산 당기려고 그랬던지 뭐 그래서 납득할 수 없어. 이 국회 제1 존재 기능인 예산안을 미리 합의해버린다는 거는 지금 이제 아마 선진화법 때문에 예산안 통과가 안 되면은 이제 재경부 준예산으로 준예산으로 가는 건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1월 뭐 시한을 넘길 때 넘기더라도 철저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7조 정도 되는 예산들을 삭감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 중에 이제 핵심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되는 예산들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 예산들을 제대로 이렇게 심사를 하고 항목을 찾아가지고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걸 가지고 확실하게 입장을 정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 12월 2일이라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선진화법 때문에 이제 많이 앞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연말 넘어갔죠. 연초까지 갔었는데 네. 글쎄 완전 야당이 지금까지 언제부터 예산을 철저히 심사해가지고 정확히 정리했는지 너무 또 시간이 촉박하죠. 만약 12월 2일까지 통과시킨다 하면은 네. 그럼 졸속 예산 통과죠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지난번도 많이 들어왔지만은 이 정권이 이 속임수 예산들을 많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실제 대통령실 예산인데 경찰에다 집어넣고 국정원에 집어넣고 이런 네, 것들을 네. 그럼 그것까지 잡으려면은 돋보기를 갖다 대야 되는데 네. 12월 1일 넘기더라도 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지금 관련해 가지고 언론 기사에 그런 숨겨놓은 예산 찾았다는 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못 찾아냈다는 거죠. 못 찾아냈다는 뜻이죠. 야, 근데 이왕 이제 깨졌으니까 네네. 그럼 예산 합의도 무효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돋보기 되고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잡아내야죠. 지금 안 그래도 너무 많은 거짓말하는 정권인데 예산은 얼마나 많이 속여놨겠습니까? 변희재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야당으로서 부담이었을까요? 아니 가급적 여당을 같이 하면 좋은데 네네. 안 하겠다 그러면은 네. 뭐 단독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단독하는 수밖에 없다. 가급적 같이 하는 게 좋긴 좋죠. 여당 정부 쪽 증인 섭외하고 이제 나오게 할 때는 훨씬 좋은데 네. 할 생각이 없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할 생각이 없으면은 단독으로 해서 이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아까 말씀대로 유족들을 일찌감치 참여시켜서 네네. 유족들 목소리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아, 유족들을 이제 국정조사에 많이 모시자. 지금 유족들이 제대로 못 모였잖아요. 네네네. 세월호 때는 일단 모였단 말이에요. 세월호 때는. 네네. 근데 이제 못 모였기 때문에 국정조사위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국회 대강당 잡아서 유족들 다 와라. 그래서 국정조사에 원하는 건 다 말해봐라. 네네. 이걸 1순위 해야 되는데 그럼 야삼당이 하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신문에 광고 내고 네네. 공지하고 네. 유족들 다 오라고. 예. 유족들도 며칠 전 인터뷰에서 내건 것들 중에 하나가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지금 국정조사인데 네. 이게 나중에는 세월호 특조위 같은 걸로 확대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만약에 이제 문제점이 심각하게 발견되면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족들을 참여시키려면은 이미 국정조사 할 때 유족들이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누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유족들을 흩어뜨렸고 네네. 왜 명단을 숨겼고 왜 위패를 못 쓰게 했고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은 유족들이 체험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다 들어야죠. 다 들고 다 메모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국정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여당이 그렇게 이제 만약에 빠졌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결국은 변희재 대표님 말씀은 유가족들의 분노와 유가족들의 증언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돼야지만이 이것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고 네. 지금 사실은 보수 보수 일각도 아니고 내가 볼 때 뭐 보수 전체가 네, 네. 일제히 희생자와 유족들을 음해 비방하는데
저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유족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왜 퇴폐 타락한 사람들을 몰아붙이느냐. 저는 그런 것도 쭉 일괄적으로 좀 정리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고 할 것들이 사실은 유족들의 입에서 나올 게 워낙 많아요. 네.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네요. 유가족들의 스토리라든가 아픔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이 통로가 열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저희가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민변과 같이 했다고 해서 일부 극우 세력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도 보수 우파인데 제 네. 보수 우파의 선배인 조용한 올인코리아 대표가 네네. 그럼 우리가 하자 보수단체가 네네. 우리가 한다 그랬냐 언제 유족들한테 보수단체들이 네네. 욕이나 하고 음해나 했지. 네네. 우리가 안 하니까 민변이 가져간 거 아니냐. 네네. 지금이라도 보수단체가 보수단체 지금 파워가 막강합니다. 정권 밑에 있어가지고 한 번 몇 개 뭉쳐가지고 유족들 불러서 도와주겠다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네. 나올 거 아닙니까 운명이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유가족들을 야당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만나는 거는 어떨까요? 아니 국조위가 이제 사실상 가동됐으니까 네. 이건 야당이 아니라 국회예요. 국회에서. 국회 가는 거예요. 국회에서, 예. 네. 여당이 오든 안 오든 국회 가는 거니까 이제 국회는 책임을 지고 정부가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을 네. 지고 유족들을 다 불러 모아야 돼요. 실제로 만남 장소 모임 장소 다 만들어줘야 되고 네. 국조위가 이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참 이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애매해요. 예산 처리 후에 법을 통과시킨다. 불안정하게 했죠. 처음부터 아니, 뭐, 불안정하게. 예. 하다못해 같이 통과시킨다도 있고. 예. 아니, 국정조사라는 게 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얼마나 많이 충돌하는데 네. 그런 법 통과 전에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상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법부터 통과시키고 가는 게 맞죠. 이거 지금 그 법도 통과됐는데 국정조사 뛴 거 이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 지금 언론이라든가 흔히 하는 이제 기성 정치권에서는 합의가 잘 됐다고 보고 있는가요? 아니 오늘 안 될 줄 알았는데 네네. 상당 기간 끌 줄 알았는데 여당이 네네. 너무 빨리 합의하니까 그래도 빨리 하는 게 낫다. 네, 기사들은 보통 그렇게 나오죠. 예, 예. 왜냐하면 자꾸 이 경찰이 수사를 네. 어떻게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지금 경찰 수사에 대한 지금 특수본 수사를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조가 빨리 붙는 게 낫지. 경찰이 그림 다 만들어 놓고 국조는 늦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빨리 된 건 좋다고 생각한 거죠.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국정조사가 합의되는 과정에서 그럼 그 전에 절대 못하고 했다고 했던 사람들 또는 뭐 이 유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좀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은 사과문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의 힘으로 엎어진 게 아닌가. 네. 자기 깽판을 치자 완전히 그냥 이런 유들 주로 초선들. 이번에 엎는 것도 아까 말씀대로 초선의 입으로 엎었거든요. 네. 아직 실명은 안 나오는데 대충 네. 짐작은 되는데 네. 그런 이른바 친윤 강경파들이 엎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명단이 나온 우리 국정조사위원회에 국민의힘 간사가 이만희 의원이에요. 아마 행안위 간사라서 이만희 의원을 시킨 모양인데 이분이 12구 참사에 대해 가지고 그 길바닥에 뭐 기름이 부러졌다라든가 마스크 쓰고 왔다 이런 망언하신 분인데 이런 분이 이거 조사위원회 간사한다는 게 이게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됩니까? 처음부터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방해하려고 들어온 거죠. 방해하려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방해하는 방식을 처음부터 그냥 판을 깨면서 방해를 하는. 그러니까 확실히 윤석열 정권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은 완전 다른 성격의 정권이에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나 이런 부분들 국민 여론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깽판 쳐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멤버들도 화려하더라고요. 조수진, 전주에 화려한 멤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선들, 윤석열 말 한 마리 엎드리는 초선들로 거의 방송 초선들. 이것도 사실은 보수 정당에서 별로 볼 수 없는 현상인데 원래 초선들이 좀 중도층을 겨냥해가지고 바른 말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저 당은 이제 중진들이 가끔 바른 말하고 초선들이 앞잡이가 돼 있는 정권에 별로 그런 사례 못 봤었죠 아마. 그래서 뭐 예전에 무슨 뭐 초선들이 많이 모임을 하잖아요. 뭐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남원정. 거기 가서 제가 그때 무슨 모임이었더라? 뭐 주로 미래연 뭐 하고 뭐 아침 이슬 뭐 이런 뭐 초심에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게 전부 다 양당 모두 중도층 겨냥하는 모임, 초선 모임은. 근데 이번 초선들은 저희 변저의 보수 세력을 겨냥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눈도장 찍는 모임이 됐죠. 참 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까 참 걱정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게 국정조사 이런 거에 정말 그 의원 개개인의 역량과 성실성, 노력 거기에 다 좌주되거든요. 그렇죠. 네. 한 열을 취할 수 있냐, 일밖에 못 취하느냐 개개인의 그 능력이에요. 아무리 권한을 줘도 뭐 대충 해버리면 못하는 거고 지금 뭐 정부 여당이 뭐 도망가겠죠. 협조 안 하고. 네네. 그건 처절하게 추적하고 마이크 잡고 호소하고 이렇게 하면 한 명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 국정조사를 정권 타도 운동과 연결시키지 마라. 그래서 이 촛불 집회에 나가는 의원들 단속하라. 뭐 이런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아니 근데 그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의 그 촛불 집회 나오는 의원들이 거의 한 명도 안 들어온 거로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한 명도 명단에 한 명도 안 한 들어왔잖아요. 명도 안 들어왔죠. 네. 그것도 좀 사실 납득이 안 되죠. 그리고 민주당이 최근에 있었던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데서 이 청문회라든가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이탄희 의원이거든요. 이탄희 의원도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잘 지적하고 잘 싸우고 있는 장경태 네. 최근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흔히 좀 기대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들어가서 네. 똑바로 할 수 있겠나? 이건 투쟁력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 국정조사는 완전 이제 길거리 투쟁하고 거의 유사하게 가야 되는데 네. 네. 조응천 씨가 들어가 있지 않나? 안 그래도 좀 걱정들 많이 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그 변희재 대표님 말씀 잘 좀 들어주세요. 그 보수 정당도 그런데 이제 보수든 뭐 진보든 아스팔트에 싸워야 될 때가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주로 웰빙 뭐 수박들은 나는 의회주의자다 그러는데 네. 의회주의가 되려면요 여야가 협조가 될 텐데 네. 협조 안 한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국회에서 활동하다도 길거리 투쟁이랑 방식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지르고 단식하고 뭐 할 거 다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지금 딱 보니까 민주당도 의회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럼 아무도 못하는 거지 뭐 정부가 협조 안 해주는데 근데 합의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야당 국회의원이 여당이 정부에 협조 안 해주면 들어눕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요즘 시점에 의회주의라는 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합의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게 의회주의야. 그러니까 길거리 투쟁 안 하겠다는 거를 의회주의라고 얘기하나 본데 네. 의회주의는 의회에서 원활하게 협조가 돼야 돼요. 그거는. 그렇죠. 협조 안 되는데 어떻게 뭐 일을 해요. 자, 당분간에 뭐 자료 안 준다. 어떻게 할 겁니까? 밀고 가야지. 자료 안 주면 얘는 법무부가 자료 안 준다. 지지자들 끌고 법무부 쳐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경찰청장 사퇴를 사전 조건으로 걸어보는 거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늦었죠. 이미 판이 깨졌는데. 깝깝하네. 혹시 그 유가족들 관련해서 좀 들은 이야기는 없으세요? 지금 유가족들의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다거나 급속히 이제 뭘 할지 모르고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유족들이 거의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렇겠죠. 네. 이번에 이제 민변참여연대에서 이제 용기 있는 유족들이 한 6명 정도가 마이크를 잡고 네. 한 28명 유족들이 또 참여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서 급격히 지금 모이고 있다. 각 단체에서. 그래서 국정조사위가 그거라도 해내면은 굉장히 큰 걸 하는 겁니다. 유족들만 모아줘도 유족들만 모아줘도 그 힘 가지고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 또 시켰겠지. 저 보수파리 저 유튜버 농객들이 난립니다. 유족들 음해한다고 지금 난리인데. 벌써요. 그 정말 그 정규재 씨라고 저 한국경제 GP 출신의 이분이 그냥 그 애들끼리 이 부비부비 놀다가 그냥 1차원적으로 죽은 거다 이렇게 하고 이거 왜 국가 책임을 얘기하냐 그러면서 유족들은 애들 관리 자식 관리 잘못한 거를 대국민 사죄를 하라고 막 치고 나온다 지금. 야 제정신이 아니군요 완전히. 처음 봤어요 그런 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유족들에게 애들 잘못 키운 거 사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처음 봤습니다. 네. 진짜.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TBS 뭐 YTN이 자리 날 것 같으니까 그 자리를 노리고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유족들 제가 참 저는 반박을 한 게 할로윈 행사가 천공이란 자가 없애자고 주장하기 전까지 나는 보수 농객이든 진보 농객이든 할로윈 이거는 없애야 되고 애들이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어. 내가 다 하는 말로 용산구청이라든가 서울시는 대대적으로 문화상품처럼 이렇게 홍보를 국제적인 했는데 그 페스티벌로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해서 네네.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 당일만 거의 18만 명이 몰려갖고
네. 3일 동안 30만 명 간다고 용산서가 이미 층계가 낸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제 축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언제 정규주필이 이 할로윈 축제에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있었냐는 거예요. 음. 그리고 마치 보수는 애들이 놀러 가다가 죽은 거는 왜 우리가 추모하자 그러는데 네. 대한민국이 이미 주 5일제가 됐잖아요. 네. 5일 동안 근무하면서 생산지 가지고 돈을 버는 거고 젊은 애들이 토일 놀면서 그걸로 자영업자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노는 것도 경제 활동이에요. 그걸로 먹고 살도록 5일제하고 이제 뭐 주 4일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레저 산업이나 문화사업 키운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노는 애들을 막 탓하고 네. 네.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인데 네. 아 정말 윤석열 자리에 그 감투 하나 쓰려고 네. 그런 짓까지 할 거냐. 야. 아 이거 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사람 빨리 감투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입을 다물겠지. 어디 말 못하는 감투를 줘야 되겠다. 아니 그 정규재 씨가 윤석열 쪽에 나름 비판적인 이야기를 좀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갑자기 전경련 이권 세력의 스피커니까 네네. 전경련 세력의 전희경 이 정무비서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비판한 적이 하나도 없고 과거에 비판을 세게 하니까 이걸 만회하려고 그러는지 이태원 참사대에서는 지금 최강이에요, 최강. 아. 이봉규를 능가합니다, 이봉규를. 지금 그 온라인에서 국가에서 배상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서명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보수 유튜버라든가 맞겠죠. 그구들하고 연결돼 연결돼 있겠죠. 아. 다 연결돼 있겠죠. 근데 아직 아니 그렇게 따지면 국가 그 유족들이 처음 모여서 이 기자회견 한 그 날에 네네. 대통령실에서 단독 보도로 특별법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거 나왔다가 그러니까 우리 유족들이 이거 돈으로 매수하는 거냐 말이 많으니까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엎었거든요. 그렇죠. 그 유가족 그 어머니 한 분이 뭐 10조를 주더라도 제대로 진상 규명 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안 받는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니 진상 규명이 돼야지 어느 기준으로 배상할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진상 규명했는데 희생자들 자기 책임이 크다. 그러면 네.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배상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은 네. 유족들도 얘기하지 않고. 네. 네. 근데 괜히 대통령실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놓고 이제 저 보수 떨거지들 시켜가지고 이제 배상 반대한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국정조사나 특수본 조사나 나중에 특조위 조사를 통해서 절대적인 국가 책임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도 배상하지 말자는 얘기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뭐 호주, 인도, 이란 다 있는데 외국인들 그 배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그 한번 지금 이야기해 주시죠. 예. 미국인 같은 경우는 이 좀 정치 집안, 정치 가문의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상류층, 네, 상류층이에요. 상류층. 하원의원 네, 집안인데 네. 미국 정부에다 소송해버리겠다. 그럼 이제 미국 정부가 소송을 이제 원래는 다른 나라는 그 개인이 미국 정부에다가 소송을 그러니까 건다고요? 미국 법원에다가 한국 정부를 소송하겠다는 건데 야. 지금 나온 거는 그걸 잘 인정을 안 해주는데 특수한 경우 인정하는 때가 바로 그게 이제 북한 김정일 거기에 갔다가 이제 원비어. 예, 원비어. 네, 원비어 같은 경우가 미국 정부에서 인정을 했어요. 북한은 원래 똑바로 네. 소송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배상액의 6천억인가를 미국 정부가 주고 미국 정부가 북한에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의 역할이네. 네, 그렇게 된 국가의 건데 역할에 대해서 지적한 이게 거예요. 주마다 워낙 다른데 만약에 미국 주 어디서 야 지금 윤석열 정부 저것들 하는 거 보니까 네네. 똑바로 재판이 안 되겠다 해버리면 미국 자기 주에서 재판해 버리잖아요. 예. 그럼 징벌제가 먹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는 뭐 몇천억 단위가 나오는 거죠. 아. 몇천억 단위 나오면 미국 정부가 원래 줘요. 먼저 주고 이제 한국 정부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한국 정부는 북한하고 달라서 안 줄 수가 없지. 우방인데. 근데 그게 인정되면은 네. 다른 나라 호주든 뭐든 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 그 이란도 좀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란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 이란도 지금 그 하겠다는 거니까 이란 피해자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히 보수파리들 앞장세워서 국내 유족들이 입막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미국 그 희생자, 이란 희생자들이 그런 식의 엄청난 금액을 배상을 받았다. 그러면은 국내 한국인들의 이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불거질 거고. 진짜. 결국은 사실은 이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유족들을 모으고 전체적으로 이걸 조정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알려주고 피해를 스스로 이제 구제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이거를 은폐하려고 하고 유족들 활동을 방해하고 이 짓을 한 게 많이 드러나서 네. 국정조사에서 몇 가지가 드러나면요. 당연히 이제 외국 이 피해자들은 자 안 된다 한국 정부 믿을 수 없다 법원 믿을 수 없다 자국 정부에다가 소송하겠죠.
그러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 정권 자꾸 방해하는 거 유족들의 활동을. 네, 네. 그럼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이거는 뭐. 사실은 이게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피해받은 이 유가족들에게 배상할 걸 걱정할 게 아니라 국가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시 그 유가족들이 사회에 복귀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정을 해버린 거죠. 아니 완전히 그냥 아직 처음부터 이거 좌파 반정부 세력으로 찍어놔버렸어요, 유족들을. 이건 좌익이다. 실제로 보수 농객들이 얘기하는 게 국가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좌익적 발상. 이게 정규제 씨 논리인데. 아니 나는 그 길 가다가 정부가 뭐 도로 정비 잘못해가지고 다쳤다 이거예요. 그럼 국가에 소송하는 게 좌익입니까? 도대체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좌파적 논리가 아니라 우파적 논리인데요. 이해를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우파적 논리로서 이제 흔히 하는 국가지상주의인데 국가가 국민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행불행조차도 국가에 의해서 좌지우지해야 된다. 그게 우파적 논리인데 원래는. 어마어마한 국가주의적 관점인데 이게 이 정규재 씨가 얘기하는 게 제가 좀 소름 끼친 게 유족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사죄를 하라는 얘기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파 때 일본의 노인들이 자식을 잃었어요, 손자하고. 근데 일본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군국주의에 좀 약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진짜 사죄를 했어요, 그 사람 몇 명이. 기자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제 가족을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외신 반응이 경악을 했어. 그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경악을 했어. 이거 완전히 국가주의. 지금 정규재 씨가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 공산주의,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개체로서의 인간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체 속의 부품으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집단과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면은 사죄해야 된다. 그게 자아 비판이거든요, 자아 비판. 근데 유족들이 지금 야. 손에 끼친 게 뭐가 있습니까? 참 기가 찬다, 기가 차. 거기까지 막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 의원들이라든가 이 국정조사의 위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국정조사를 해라. 이런 증인을 불러라. 라든가 이런 기관을 중심으로 해라라든가. 일단 지금 권력을 가진 쪽이 도망가고 있고 숨기고 있으니까 네네. 야당에 아무리 국회의원 권한이라도 안 주면 대책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네네. 하루빨리 국조의 이름으로 유족들을 불러서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첫 번째 유족들을 첫 번째 빨리 모아라. 듣고, 그리고 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국정조사 계획을 짜고 네. 그리고 증인 순서를 유족들이 먼저 해서 유족들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들려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정부 인사를 불러내야 되는 거죠. 유족들의 아픔과 분노, 슬픔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빨리 소송하겠다는 미국 쪽 피해자 이런 사람들 빨리 불러가지고 네네. 일단 마음부터 풀어줘. 우리 이건 뭐 대한민국 국제 망신 정도가 잘못하면 한미 관계 파탄나는 수가 있는데 네. 빨리 불러가지고 마음부터 풀어줘야죠. 빨리 부친. 윤석열이 좋아하는 한미 관계를 예. 제대로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예. 미국 쪽 피해자부터 먼저 불러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월드컵 기간입니다. 월드컵 기간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월드컵 축제에 파묻혀 가지고 이 아픔을 좀 너무 신경 써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있는데. 근데 이게 어차피 이게 지금 60일 정도로 가더라도 60일. 국정조사가 네. 그리고 아마 연장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워낙 많은 기관들이 걸려 있어가지고 네, 네. 월드컵 끝나고 아마 엄밀히 말하면 월드컵 끝나고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아서 그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고. 근데 이번에 월드컵 거리 운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네. 아니 월드컵 거리 운영도 기본적으로 붉은 악마라는 게 있지만 붉은 악마가 다 컨트롤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경찰 특공대 수천 명을 다 깔아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한덕수 총리가 외신 기자들한테 법과 제도가 없어가지고 쏘실 수 없다.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난 이 총리라는 사람이 벌써 몇 번의 거짓말하고 있냐고요. 이거 더군다나 외신들 앞에 놓고 법과 제도가 없으면 지금 월드컵 응원도 손을 못 쓰고 있어야지. 못하는 거죠. 네. 이거는 국정조사 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거짓말을 잡아서 일단 한덕수 총리를 날려야 돼요. 네네. 조사 과정에서 한덕수부터 날리고 시작해요. 이거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한덕수 총리. 그리고 총리가 저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장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거. 장관들은 뭐 배워서 하는 거죠. 그렇죠. 배워서 하는 거고. 물론 대통령이 제일 많은 거짓말하고. 네.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고 문재인이고 그랬을 때 정부 담당자가 진실을 알고 있고
그러면서 말을 안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이거 보면은 공직 사회는 금방 우리 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일을 안 할 뿐이지. 진실을 알리지 않을 뿐이지. 예, 거짓말을 안 하거든. 실수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할 뿐이지, 안 하고 일을 안 할 뿐이지 실수를 하진 않는데 이 정부는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실수하고 선제적인 거짓말. 선제적인 아니 거짓말. 조명이 그 김건희 빈곤 포르노 조명이 눈에 보이는데 비치고 있는 거를 네. 조명 안 썼다고 거짓말고. 네. 아니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들으라는 데인데 뭐 어떤 거짓말 못 하겠습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머릿속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국정조사 문제를. 일단 시간을 끌고 도망 다니고 은폐하고 시간을 끌고 그 과정에서 야 빨리 이재명 잡아넣어서 민주당 와해시키자. 이겁니다 이거. 이거 완전 그거 같은데. 또 그거 뭡니까? 일단 도망가고 이 두 번째 부정하고 그거 저기 범죄자들이 소환될 때 해야 되는 방법 그 이야기 아시는 것 같은데요, 거의. 그러니까 지지율을 신경 안 쓰는 이유가 네. 지지율 30%고 20%고 16%고 야당을 붕괴시켜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마 내가 볼 때 저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그렇게 설득을 할 거예요. 검찰력 가지고 민주당을 부셔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국정조사 기간 중에도 검찰권을 통한 야당의 엄청난 수사가 진행될 아니 수 지금 있겠네요. 당장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방위로 들기 시작하는 것 같던데. 네, 송영길 전 대표 뭐 걸리는 거 족족족족 다 해가지고. 네. 참고로 이제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야당 부서지면 또 촛불이 타오를까봐 네. 촛불 그 3대 요소라고 하는 김용민 안진걸 변희재를 잡는다고 지금 소문이 파다한데 네. 제가 보수의 가짜 박사 하나 잡았는데 네. 가짜 박사가 맞아요. 예, 예. 몽골 가짜 박사를. 네. 그 고소했는데 제가 이미 일찌감치 불송치가 나왔어 경찰에서. 네, 네. 근데 다시 수사하래? 다시 수사해도 가짜 박사가 맞아? 또 네. 불송치했어. 근데 네. 또 들어왔어요. 또 제가 수사 명령서가 들어왔는데 검찰에 의해서 네. 경찰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네. 저한테 보여줬는데 제가 재수사 이 명령서도 아니지 검찰이 재수사 의견을 내는 건데 이게 완전 구속영장 수준이에요 그냥. 완전히 저를 범죄자로 찍어놨더라고 완전히 이거를. 네, 네. 저뿐 아니라 지금 김용민 안진걸 다 뒤지고 막 다 잡으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안진걸 소장도 제가 알기로 고소고발 당한 게 상당히 많을 건데요. 아마. 그 직업 자체가 뭐 고소고발 당하는 직업 아닙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중에 막 잡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지금. 야, 세 분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거리의 민주주의자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불러야 제도권의 민주당을 다 털어버리고. 네네. 그럼 이제 촛불 쪽에 의존할 거 아닙니까? 촛불에 이제 이 사람들을 또 잡으려는 거죠. 지금. 결국에는 네.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할 줄도 모르고 네. 에라이 밀릴 거는 검찰밖에 없다. 네. 다 수사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권 초창기보다 지금 수사하는 게 더 많아진 것 더 같아요. 많아지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조명 문제를 네. 조명 좀 썼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썼다고 검찰 수사에 넘겨버려 조명 문제를. 그리고 저기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자기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외신의 기사에 나온 것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제 이미 영상 전문가들이 다 입증을 했어요. 조명 썼다는 네. 거를. 그것조차도 검찰 수사에 넘길 정도니까 이제 모든 걸 검찰로 가니까 제가 보니까 대검찰청을 빼야 되는 게 거기 사령부가 어디겠어요? 수사해야 되니까. 대통령실이 아니라 대검찰청이겠죠. 네네. 이게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이 아닙니까 대검찰청이 하는 거 보면은 이걸 빼줘야 되는 거죠. 이거. 결국은 한동훈 권력도 만만치 않은 권력을 갖고 있네요. 대통령에 버금갈 만한 권력을 갖고 있다 아마 이렇게 한동훈이 봐야죠. 컨트롤하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직접 통치하겠죠 대검찰청은. 어쩌면 한동훈 장관은 얼굴 마담이고 네. 실제로 김건희가 다 대통령실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검사 출신 비서관들이라든가 그렇죠. 직접 컨트롤하고 그 조명 문제 그 고소 결정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실에 여도 출신도 있는데 네. 저걸 고소하자고 이겨서 냈겠습니까? 저건 김건희가 직접 결정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저거. 100%죠. 참 황당무계한 행위죠. 사실 장경태 의원의 했던 이야기들이 한두 번에 그냥 가십성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과하게 반응해 주니까 저게 사회적 이슈가 된 거예요 지금. 아니 조명을 쓴 게 핵심이 아니라 연출 기획이 화보처럼 나왔다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네. 조명을 썼다 해서 이 잡아넣겠다. 그 연출을 안 했다고 얘기하든지. 아니 뭐 이것도 자의적인 인식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저 정도 밝게 잘 나왔으면은 조명 쓴 것 같아. 이거는
개인의 인식이잖아요. 의견이잖아요. 의견이죠. 이건 예. 의견이죠. 그리고 네. 사진을 보고 이거 조명 썼다. 이건 의견이에요. 사실 의견이죠. 사진 적시가 아니라 그렇지. 의견이죠. 이거는. 참, 야.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대단하다. 잘 얘기했던데 아니 불을 켜고 도둑질했던 불 끄고 도둑질했던 도둑질 잘못했다 그러는데 네. 나는 불 켜고 했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오는 거냐 지금. 이야. 마지막으로 또 이 국정조사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국정조사 60일 다 채우고 네네. 한 30일 더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네네. 그리고 바로 특검으로 넘어가야 돼요. 특검까지 가야 된다. 네, 특검이 아예 특조위까지 넘어가야 돼요. 네. 특조위로 그래서 넘어가야 왜 특조위가 필요하냐면 특검이 아니라 유족들 참여가 보장이 돼야 되고 유족들이 참여하지 않고 결론내면요 세월호가 지금 몇 번을 했습니까 몇 번을. 그러니까 초반에 이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안 가다 보니까 몇 년을 끌고 했는데도 아직도 세월호 유족들 지금 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초기 단계 유족들을 참여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려면 특조위가 가장 좋죠. 특조위가 가장 좋다. 혹시나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정부의 이 개입이라든가 그런 의혹들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국기문란이나 국정농단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높고 네. 아주 정말 어떻게 대한민국 정말 이럴 수가 있냐 수준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경찰력 필요하다고 계속 이 일선경찰에서 호소했는데 어느 누가 막았냐 이겁니다. 경찰력 투입을. 네네. 그게 만약에 뭐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이런 게 드러났을 때는 이건 장난이 아니죠. 또 혹시나 네.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 마약사관 더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물론 뭐 더 황당한 경우도 있겠죠. 뭐 우리가 천공 뭐. 상상도 못하는. 예, 네. 예. 그럼 저기 국정조사 증인으로 천공 불러야겠네요. 천공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 네. 뭐 안 나오면은 그 천공 집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천공 집 앞에 찾아가든지 국회의원들이. 근데 왜 기자들은 천공 취재를 안 하죠? 백은종 대표가 찾아가가지고 백은종 대표가 찾아갔는데 네. 이번에 천공을 증인 어쨌든 야당끼리 하는 거니까 증인 신청이 될 수 있겠잖아요. 네. 안 나오면 천공 집 앞에서 뭐 집회 한번 열든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여당이 국정조사 계속 이런 식으로 엎어버리고 깽판 친다면은 야당 단독으로 하면서 천공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천공 부르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모르겠어요. 여당이 동의됐으면 100% 나올 수 있을 텐데 네. 나오지 않도록 또 작업을 하겠죠. 근데 천공은 사실은 이 유튜브 하는 거 보면은 나대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네. 잘만 포장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천공은 죄가 없어요. 자기는 이야기했을 뿐이야. 만약에 천공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했다면 따라한 사람이 따라한 공직자가 문제가 되는 거지. 천공은 아무 죄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이 천공은 아무 직책도 없고 민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한테 뭘 얘기했든 상관이 없죠. 자기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이제 들은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저기 천공 증인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국회에서 촛불 집회 한다는 마음으로 국민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진짜 수긍할 때까지 끝까지 조사하고 끝까지 책임자 처벌하는 그런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